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부 출연 연구소를 꿈꾸고 있다면 키스트의 김찬수 박사님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목은 숫자로 보는 세상이라고 적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계산과학센터에 있는데, 계산과학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계산을 뭔가 해야 됩니다. 수식을 풀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컴퓨터를 시켜서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그럼 뭘 계산을 하느냐? 저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계산하겠다. 이게 저희의 모토랄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멋있다. 가시죠. 예, 가겠습니다. 다음 가주시죠. 예, 네. 퀴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2차 대전에 이제 2차 대전에 비행기가 폭격을 많이 받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돈을 쓸 수 있는 건 5%는 비행기가 덜 격추되는 거, 연료가 5%덜 쓰는 쪽, 혹은 보병한테 영향을 더 지급하는 쪽,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는데 데이터를 뽑아갔습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비행기가 갔다 왔는데 그러면 비행기를 보강하자고 했는데 저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행기가 전장에 나갔다 돌아왔는데 총알 구멍 수를 셌더니 동체에는 1.7개, 엔진에는 1.1개, 연료 파트에는 1.5, 나머지는 1.8이 왔어요. 어디를 보강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총알 구멍수가 많은 쪽이 있고 적은 쪽이 있는데 네네. 엔진은 좀 총알 구멍수가 적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어디를 해야 될까요? 네 분이나 다 엔진이라고 해주셔서 네. 제가 계산과학센터에 있는 사람으로서 네. 말씀드리면 네. 엔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엔진은 못 돌아오거든요. 너무 많이 맞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엔진을 맞았지만 돌아온 이유는 적게 맞았기 때문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엔진을 보강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계산을 통해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면을 볼 수 있게 해준다 라는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는 우리 삶의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고요. 옛날에는 학교에서만 저렇게 컴퓨터를 썼는데, 맞아요. 예, 컴퓨터실에 선생님이 항상 잠가놔서 네. 저것도 함부로 못 썼습니다. 예. 컴퓨터 고장 난다고. 근데 지금은 휴대전화 들고 다니면서 언제나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요. 예,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기술 발전에도 항상 컴퓨터와 계산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오른쪽 아래 보이는 거는 척추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건 하드디스크거든요. 하드디스크의 열이 어디가 가장 많이 받는가 하는 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주시면 영화, 이런 해운대라는 영화, 이것도 다 컴퓨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비행기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위치는 어떻게 되냐, 저런 거 다 컴퓨터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계산을 해야 하고 컴퓨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컴퓨터를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데요. 기본적으로 문명이라고 하는 건 도구 개발의 역사입니다. 도구는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인데요. 컴퓨터는 도대체 뭘까? 컴퓨터는 뭘까? 네, 뭘까요? 퀴즈! 맞습니다. 저는 최가을 학생 말씀이 마음에 드는데요. 네. 생각하는 능력을 확대시켜준 도구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면을 보여주는. 근데 네. 지금 규현님 말씀처럼 컴퓨터는 회로와 계산 장치가 있지만 예. 도구라는 입장에서 보면 생각하는 능력을 확대해주고 있다, 이런 말을 꼭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제가 아까 컴퓨터 공학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과학과 계산 과학은 엄밀히 다릅니다. 용어도 다른데요. 컴퓨터 과학은 컴퓨터가 계산하는 방법, 회로와 계산 장치를 개선하는 거, 좋게 만드는 게 컴퓨터 과학이면, 계산 과학은 그걸 가지고서 더 좋은 계산, 더 빠른 계산, 더 의미 있는 계산을 하게 하는 분야가 계산 과학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계산 과학은 생각을 자꾸만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추적인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또 계산이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또 퀴즈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달은 지구 주위를 돕니다. 근데 저희가 중력이라는 걸 배우는데요. 당기는 힘은 이제 뉴턴이 사과 머리 맞는 때 하는 것처럼, 당기는 힘은 저희 둘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당기는 힘은 작아집니다. 그리고 저희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무거운 사람끼리 더 많이 당긴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게 알려져 있는 식이고요. 그걸 인력, 당기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걸 갖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구와 달 사이의 힘이 네. 태양과 달 사이의 힘보다 더 작습니다. 반입니다. 반. 지구와 달 사이의 힘이 태양과 달 사이의 힘에 비해 반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한 가지고요. 예. 둘째, 우리가 배운 거는 지구는 태양을 돌고요. 네. 달은 지구를 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 빨간 거랑 그 사실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저 계산 결과를 갖고 우리가 도출한다면 달은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달은 뭘 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태양을 공전하지만 지구의 중력으로 지구를 도는 것처럼 보인다. 달과 지구 사이의 힘보다 달과 태양 사이의 힘이 더 세다는 건 뭐냐면, 달은 태양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지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달은 태양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구에서 보면 지구랑 달에 인력이 또 있기 때문에 오른쪽의 그림처럼 마치 동그랗게 도는 게 아니고요.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지만 지구와 인력 때문에 이렇게 우글우글 거리면서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면 마치 달이 지구를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구와 달의 힘보다 달과 태양의 힘이 더 세다는 걸 알아야만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계산해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키스트 계산과학센터는 계산을 합니다. 이런 계산을 하는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원자들 사이의 관계를 계산을 해서 여러 가지 재료의 물성을 계산하기도 하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컴퓨터를 연결해서 그 컴퓨터가 더 많은 성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슈퍼컴퓨터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예, 저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약 선생님 뒤에 보이는 저 컴퓨터가 쫙 18대가 이렇게,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슈퍼컴퓨터가 쫙 이렇게 도열해 있고요. 네. 걔들은 그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아주 큰 방에 예. 컴퓨터들이, 저 안에는 에어컨이 아주 큰 게 4대가 있고요. 네. 그 안에 약 CPU로 따지면 한 10,000개 정도의 와. 계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거의 가장 거대한 PC방 중에 하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PC방. 약 선생님 말씀처럼 정확히 PC방과 같습니다. 우리는 큰 물고기가 큰 계산을 한다고 하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물고기 자체가 커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슈퍼컴퓨터는 어떻게 하냐면 멀리서 보면 큰 물고기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 멀리서 보면 저 점점점 모인 게 정말 큰 물고기 하나처럼 보이네요. 맞습니다. 네. 큰 물고기처럼 멀리서 보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물고기들이 그룹 떼를 지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큰 계산할 내용을 각각의 작은 물고기들한테 나눠서 계산을 시키게 됩니다. 아, 신기하다. 예. 네. 예, 만약에 코로나가 한국에서 어떻게 퍼지냐라는 걸 계산하고 싶다고 하면 네. 대한민국 전체를 컴퓨터 하나에 시키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종로구는 컴퓨터 A, 서울시 성북구는 컴퓨터 B, 서울시 노원구는 컴퓨터 C, 부산시 동래구는 컴퓨터 F 이렇게 계산을 시켜서 각각을 모으게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나눠서 찢어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큰 하나의 대한민국의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저 큰 하나의 물고기 되듯이. 예, 맞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하는 슈퍼컴퓨터는 저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과학센터에서는 정리하자면 회색에 보이는 것처럼 계산 장비를 조금 더 좋고 싸고 크게 만드는 걸 하고요. 그 기반 위에서 계산 생물학이라 그래서 단백질들이 어떻게 붙는가, 이렇게 생긴 단백질이랑 이렇게 생긴 단백질이 잘 붙으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것보단 이게 좋다는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아, 네. 그런 걸 한다거나 재료들, 원자들을 어디에 배치해야 가장 좋은 재료가 될지 하고요. 저희 그룹이 주로 하는 건 질병 전파, 경제학 뭐 이런 연구들을 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성동구, 성북구, 부산 나누듯이 슈퍼컴퓨터에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왼쪽에 보는 것처럼 뉴턴의 제1법칙이라고 하는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MA라는 게 있는데 실제 현상은 맨 오른쪽에 있는 실험 현상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원자 수준으로 잘라봐야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경제학이나 사회 시간에 배울 텐데 MV는 PQ라고 하는 건 MV는 이제 돈이고요. PQ는 실물 경제. 무슨 얘기냐면 M 곱하기 V는 돈이 얼마나 세상에 풀려 있느냐, 그다음에 돈이 얼마나 빨리 돌아다니느냐. 예. 저희끼리 거래를 많이 하면 네. V가 빨라지는 건데요. 네. 그거는 뭐랑 같냐면 이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의 양 Q 곱하기 그거의 평균 가격이랑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회를 보면 저 식이 안 맞거든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것 어떻게 거래하는가를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네. 중간에 계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네. 아.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동기와 거대 현상.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일들 때문에 아주 거대한 사회 변화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한 분이 무의당 장일순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아주 작은 나락 한 알에 우주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둘 간의 관계를 알면 사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저거는 카본 나노튜브,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 게 저 초록색이고요. 하얗게 보이는 것들은 물 분자입니다. 물 속에다가 탄소 나노튜브를 넣어놓고서 초음파로 막 떨어줍니다. 그럼 탄소 나노튜브가 뽁 하고 잘라지거든요. 네. 근데 그 잘라지는 걸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자 수준에서 계산을 해보고 설명을 하게 됐는데요. 저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카본 원자, 탄소 원자 관계를 넣어주고요. 탄소 원자랑 탄소 원자, 수소 원자, 탄소 원자 이런 물 분자
이런 거에 특성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와 압력, 걔네들이 들어있는 부피 값을 넣어주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저게 왜 잘라지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똑같은 컨셉으로 사회현상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약 선생님과 저 사이에 특징이 있죠. 제가 예컨대 어디에 사는 사람이고 나이는 몇 살이고 키는 얼마고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약 선생님도 그런 특징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관계가 있죠. 오늘 처음 만났는데 굉장히 친합니다. 예, 굉장히 좋아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관계를 넣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사는 공간, 저희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아주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주 멀리 있다면 저희들 사이에 죄송하지만 코로나 옮길 수 없잖아요. 네. 가까이 있어야 옮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저희 이동이나 모임에 관련된 걸 넣어 놓으면 네. 사회 현상을 신용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저 후자 쪽에 있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움직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동 이런 걸 다 계산해야만 알 수 있거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자연현상 신내기 아까 탄소 나노튜브 예. 또 사람 간의 움직임 네. 이거를 왜 할지 또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아, 네. 저게 2차선 도로 위에서 자동차가 가는 건데요. 여기는 아까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자동차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 자동차의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간다와 선다. 자동차의 특징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조심해서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속을 잘 안 합니다. 특징이 있고 행동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 2차선 도로가 막히잖아요. 네. 저게 왜 막히냐?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차가 매우 우연하게도 두 차선에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가 막 가다가 얘네가 딱 동시에 만나면 이 뒤는 조심스럽게 가니까 뒤는 쫙 막히게 됩니다. 아무 이유가 없지만 막히는 이유는 매우 우연하게도 조심스러운 사람 둘이 앞에 겹쳐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계산을 통해서 사회의 변화를 알 수 있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 추석이나 이럴 때 예. 내려갈 때 기경 정체 아니면 올라갈 때 정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정보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에 따라 예. 나는 원래는 오후 6시에 가려 했는데 그때 막힐 것 같으니까 예, 맞습니다. 내일 새벽 3시에 가야겠다. 예, 왜냐면 이런 계산의 어떤 빅데이터에 따라서 그 시간을 또 예측해 주니까 그게 맞습니다. 사람들의 또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하는데 계산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노벨상을 받은 건데요. 빨간 사람은 주변에 파란 사람이 2명 있으면 이사 갑니다. 예? 그렇고요. 파란 사람은 주변에 파란 사람이 3명 있어야 그 자리에서 삽니다. 예? 여기서는 룰 2개만 있습니다. 네. 빨간 사람의 특징과 파란 사람의 특징만 있습니다. 네네. 그 특징을 가지고 계속 계산을 합니다. 법칙을 이제 만든 거죠. 이게 저희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빨간 사람의 규칙, 파란 사람 한 명의 규칙만 있는데 아까 막 흩어져서 살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몰려 사는 군대가 정해지죠. 저게 백인 사회와 흑인 사회가 왜 몰려서 사는가를 풀어낸 공로로 설명해낸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북이님 말씀에 답도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저게 맞냐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가가 문제거든요. 뭘 해야 되냐? 이사할 때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거나 다른 예컨대 정책적으로 다른 사람이랑 섞여 살면 훨씬 더 좋은 세금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식의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실험 장치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딱 내요. 예. 근데 저런 걸 안 하고 그냥 팍 내. 그 다음에 사람들 막 힘들어하고 예. 사람들 막 슬퍼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이런 네. 계산을 통해 미리 어떤 테스트를 좀 쫙 해본 다음에 예. 그런 거를 하고 이제 이거 좋구나 하면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코로나19 얘기를 했는데요. 영어긴 한데 저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제가 잡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이처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밑에 뭐라 써 있냐면 우리는 더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뭐를 더 잘 이해해야 되냐면 마이크로 모티베이션, 매우 작은 동기들이 매크로 비헤비어, 매우 큰 현상, 매우 큰 행동을 바꾸는 걸 이해해야 된다. 코로나19를 안 퍼지게 하려면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마스크를 잘 써야 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침 튀기면서 말하지 않는 행동이 결국에는 전체 사회의 변화, 코로나 양상을 줄여들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되게 멋있는 말이다 저거.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코로나19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고요. 보시면은 아까 사람들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저는 어떤 사람이고 양님은 어떤 분이고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각자들의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은 뭐냐면 제가 어디에서 어디로 출근하느냐, 양님께서는 어디에서 어디로 출근하시느냐, 혹은 제가 제 처랑 싸웠다, 그럼 저는 오늘 술 많이 먹고 간다거나 비정상 행동도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환경, 계절적 요인도 들어가 있고요.
뭐 서울의 지형은 어떻게 돼 있고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정보는 코로나 자체의 정보고요. 예. 그런 일들을 저희가 신종플루, 조류독감, 메르스, 구제역 이런 일을 하다가 코로나도 했는데요. 쪽 오른쪽 아래는 자랑하는 건데요. 과학기정통부 장관께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언제 어떻게 올려야 되는가 하는 시뮬레이션을 했었는데 네. 저 뒤에 있는 그림이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하면 저렇게 파란색으로 올라가는 건데 거리두기를 했더니 저렇게 낮아졌다. 그걸 저희가 미리 시뮬레이션을 했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저 데이터가 이제 박사님 같이 그 기관에서 연구하신. 예. 그런데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유의미하게 쓰였다. 뭐 이런 걸. 근데 이렇게 쓰임새가 분명히 있다. 계산이라는 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근데 이 사례만 들으면은 진짜 너무 쓰임새가 바로 와닿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는 분들이. 네, 그래서 어떤 계산을 하냐면 빨간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코로나를 옮기는 사람들이고요. 저 초록색 사람들은 안 걸린 사람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사람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안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게 매일매일의 확진자 숫자거든요. 예.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막 죽어가면 이렇게 사회에서 끄집어내기 때문에. 근데 다음 장 넘어가시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강하게 합니다. 사람마다 움직이지 않고 만나지 않습니다. 저 빨간색이 잘 안 움직여요 지금. 예. 그리고 일반인들도 잘 못 움직입니다. 아 그러네. 일반인들도 예. 초록색도 좀 제자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덜 퍼지는 걸 알 수 있죠. 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 계산이 맞다 그러다라는 얘기보다는 네. 저걸 통해서 네. 사람들한테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돼라고 말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진짜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요거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화가입니다. 고함 이응노라는 분인데요. 이 그림의 이름은 군상입니다. 영어로 people인데요. 사람들마다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저희가 하는 일이 그대로입니다. 노란 사람이 있고 파란 사람이 있고 하늘색 사람이 있고 연두색 사람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사회라는 걸 저분이 늘 메시지를 던지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을 딱 한 장으로 설명하면 저런 겁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사회 변화가 무엇이냐? 사회 변화는 이렇게 볼 수 있다. 다른 사람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 다르지만 우리 함께 사회를 이루고 있다. 네, 그런 군상.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궁금한데 저희가 답변을 시간 관계상 못 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단에 질문들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멘토링의 제왕 김찬수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